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채널을 좋아하는 40살의 여자입니다. 저에게 얼마 전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엄마가 상처를 받는 일이었는데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저희 남동생과 올케입니다. 저보다 6살 어린 저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엄마와 저는 기뻤지만요. 저희 엄마 입장은 마냥 좋아하시진 못했어요. 왜냐면 아들 결혼시키는데 보태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아버지는 5년 전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세요. 저는 헤어샵을 운영하는데 수입이 괜찮고 또 저는 결혼을 할 생각 없이 엄마랑 둘이 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 청소일 그만두시고 취미생활이나 하시면서 사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저희 엄마 모시고 살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서 놀아서 뭐 하냐고, 또 직장 가면 동료들하고 만나서 수다도 떨고 나름 재밌다며 사회생활을 해야 잘 안 늙는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저희 엄마가 아들이 결혼을 하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는데 줄 돈이 없다고 미안해 하셨어요. 그 사이에 동생네는 각자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미리 들어갔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땅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팔려고 했는데 딱히 가치가 없는지 연락 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엄마는 그거라도 싸게 팔아서 돈을 좀 줄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좀 주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 나는 됐어. 나중에 진영이 줘. 나는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고 엄마랑 이 집에 사는데 뭐.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 벌 건 충분히 알아서 버니까 내 걱정은 말고 그거 팔리면 진영이 줘. 근데 그게 팔리기나 할까 모르겠어.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진영이한테 미리 얘기를 할까? 그러시길래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어휴, 엄마,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시댁에서 바로 줄 것도 아니면서 돈 가지고 바람 넣는 거야. 내 친구들도 그걸 얼마나 욕을 했는데. 결혼 전에 시댁에서 집 해주고 차 사준다 그래놓고 결혼하니 입 쌍 닦는다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열낸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음, 솔직히 내놓은 지가 언젠데. 그게 언제 팔릴 줄 알아? 나중에 팔리면 진영이랑 올케 오라고 하자. 그때 돈 준다고 얘기하면 걔네도 더 기쁘지 않겠어?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딸내미 말이 다 맞아. 그렇게 따로 동생네에는 말 안 하고 나중에 땅이 팔리면 돈을 보태주기로 엄마와 저만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당장 보태주는 돈이 없어 미안해 하시길래 제가 대신 혼수를 좀 해줬습니다.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와 로봇 청소기, 그리고 올케에게 개인적인 선물로 50만 원 정도 되는 헤어드라이기도 선물했어요. TV나 냉장고도 고급 제품으로 산 거라 금액으로 전부 합치면 거의 1,000만 원이 다 되는 금액이었죠. 제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썼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한다니까 그렇게 아깝지 않았어요. 또 엄마에게도 누나가 이 정도 해줬으면 엄마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동생네는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했어요. 엄마와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출산하고부터였어요. 일 욕심도 많고 빨리 집도 사고 싶어 하는 올케는 아이가 100일만 지나면 바로 복직을 한다고 하더군요. 복직하는 건 자기 맘이니 알아서 하는 건데 문제는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무 어린 아기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싫다고 하고 베이비시터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더군요. 친정 부모님도 멀리 사셔서 아이를 맡기기 힘들다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에게 당연하다는 듯 아이 육아를 해달라는 거예요. 월 100만 원씩 준다면서요. 솔직히 엄마는 내켜하진 않으셨어요. 아이를 전담해서 보게 되면 지금 다니는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동생네 집도 저희 집에서 거리가 있어서 왕복으로 1시간 반 거리거든요. 하지만 아들네가 하는 부탁이라
엄마는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아기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도움받을 곳도 없다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어쩌겠냐고요. 엄마는 결국 다니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매일 동생네로 출퇴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닌 지 한 달이 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엄마가 그 즈음에 기분도 안 좋아 보이고 언짢아 보이시는 거예요. 엄마에게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도 엄마는 아무 일 아니라고 대답을 피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요하게 엄마에게 물어봤고 결국 엄마가 속상해 하시며 그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혜준이가 아직 어리고 낮잠도 많이 자니까 시간이 좀 나길래 짬날 때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놓고 그랬거든. 애들 일하고 와서 조금이라도 더 쉬라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주 당연한 줄 아는 거야. 며칠 전엔 퇴근하려는데 미진이가 나더러 왜 음식물 쓰레기도 안 비워놓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해놨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혜준이가 영 잠도 길게 안 자고 많이 보채길래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니까. 그래도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어쩌냐고 화를 내는 거야. 저는 기가 막혀 되물어봤죠. 올케가 그렇게 말해? 어, 나도 속으로는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가 애기 봐주기로 한 거지 살림해주기로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입씨름 하기 싫어서 미진이한테 그럼 내가 혜준이 잠깐 보고 있을 테니 그럼 네가 버리고 오라니까 자기가 일하고 와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솔직히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도 받으시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야, 나더러. 저는 엄마 얘기를 듣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했습니다. 엄마도 정말 기분이 상하신 듯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성격이 순하시고 싫은 소리를 잘 못하세요. 그런 저희 엄마를 만만히 보고 저 난리를 친 겁니다. 나도 싸우기 싫어서 알겠다고 내일 해놓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싹 해놓긴 했는데 그 후에도 청소나 뭐 그런 게 잘 안 돼 있으면 싫은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 너무하네 어쩌네 하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서 아니 진짜 이것들이 저는 그 길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놀라서 말렸지만 저는 무조건 얘기해야겠더라고요. 누나. 야, 너 뭐 하는 놈이야? 갑자기 뭔 소리야, 그게? 엄마가 너네 집 일해주는 파출부야? 애기 봐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할 노릇이지. 어디 집안일을 하라 마라 명령질이야. 제가 화가 나서 따지고 드니 동생도 묻더군요. 누나, 무슨 말 하는 거야? 네 와이프한테 물어봐. 엄마가 아무리 순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어디 시어머니 보고 그딴 소리나 하냐고. 너네 와이프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어이없다. 동생은 제 말에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군요. 일단 미진이한테 물어볼게. 물어볼든 말든 그건 너 알아서 하고 엄마 이제 니네 집 안 가. 니네가 알아서 해. 아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일단 엄마 좀 바꿔봐. 바꾸긴 뭘 바꿔. 그리고 너랑 네 와이프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대로 사과드려. 알았어? 안 그럼 가만 안 둬?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괜한 말을 한 것 같다고 안절부절 못하시더군요. 저희 엄마는 예전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못 따지세요. 대신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하는 불같은 성격이라 엄마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가 나서서 따지곤 했거든요. 그런데 남도 아니고 식구인 올케가 엄마에게 그렇게 대하고 남동생은 남의 일인 양 알지도 못했다니 그 둘에게 너무 화가 나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쳤고 그날 저녁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한테는 전화 드렸어.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미진이나 나나 요새 회사 일이 너무 쌓여서 예민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실수한 거야. 미진이도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했고 누나도 기분 풀어. 알겠어. 근데 애기는 더 이상 엄마가 안 볼 거야. 니네가 알아서 시터를 구하던지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이 직장 그만두고 애기를 보던지 해. 니네 와이프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면 네가 그만두면 되겠네. 아이 누나 그게 말이 돼? 우리 열심히 벌어서 집 사야 돼. 그래서 둘 다 아등바등 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터를 어떻게 당장 구해? 시터 구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엄마를 계속 부려먹겠다고? 아 시터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미진이도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아기만 봐주시면 돼.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된단 말이야. 동생네가 괘씸하긴 했지만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곤란한 것도 이해는 됐습니다. 게다가 엄마에게 물어보니 엄마도 사과했으니 됐다며 시터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자기가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뜻도 그러하니 저도 더 이상은 입대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엄마, 혹시나 올케가 엄마한테 또 안 좋은 소리 하면요. 이번엔 동영상이나 녹음을 좀 해놔요. 에휴, 뭐 그러겠니? 그건 모르는 일이지. 내가 가르쳐 줄게요. 엄청 간단하니까 혹시나 그런 일 있으면 침착하게 녹음이나 동영상을 녹화를 하란 말이에요. 알았죠? 저는 그렇게 엄마에게 동영상 촬영 방법과 녹음 방법 두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엄마는 뭘 그렇게까지 라고 하시면서 일단 제가 배우라고 하니 두 가지 방법을 알아두셨죠. 어쨌든 그렇게 엄마는 다시 동생네로 출근을 하시게 됐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문제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쯤에 엄마에게 땅을 괜찮은 가격으로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는 놀랐는데 알고 보니 그 근처에 개발 호재가 돌고 있다더군요. 가격이 괜찮아서 그 사람에게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시간을 맞춰 계약을 하러 가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동생에게도 전화해서 얘기를 했어요. 진영아, 내가 좋은 소식 알려줄까? 뭔데 누나? 엄마가 너네 3억 정도 보태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어? 갑자기 왜? 실은 아빠 앞으로 땅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여태까지는 별로 가치가 없었거든. 근데 근래에 그 근처가 개발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땅을 괜찮은 가격으로 사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거 팔아서 너 보태준대. 아, 진짜? 고맙게. 그러니까 너 엄마한테 잘해, 임마. 엄마 쓰시지. 죄송하네.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됐어. 전세 계약 끝날 때까지 돈 열심히 모아서 그 돈이랑 합쳐서 집 알아봐. 고마워, 진짜. 미진이도 엄청 좋아하겠다. 야, 아직은 올케한테 말하지 마. 왜? 야,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미리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엄마가 돈 마련되면 그때 얘기해. 그 전까진 말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누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그날은 은행에 볼 일도 있고 해서 저희 샵은 직원에게 맡기고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거든요. 근데 엄마가 방에서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부산에 사시는 큰 이모 같았어요. 엄마는 속상한 일이 있거나 하면 이모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잘 하시거든요. 엄마의 울먹이는 소리에 가까이 다가가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나도 너무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도 안 나오더라. 지나가 나더러 그런 일 또 당하면 녹음을 하던지 동영상을 찍으래 폰으로. 근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녹음하는 방법은 기억도 안 나고 겨우 동영상은 켜서 가방에 넣어뒀다니까. 내가 진짜 이런 일까지 당하면서 걔네 봐야 되나 싶고. 저는 그 순간 엄마가 동생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엄마의 통화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들어갔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진아야, 너 언제 왔어? 엄마, 진영이네서 무슨 일 있었지? 아, 통화 들었니? 이번엔 또 뭐래? 엄마는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갔는데 미진이 걔가 집에 있는 거야. 몸이 피곤해서 연차를 썼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아기를 좀 보지 굳이 나는 왜 불렀냐니까 갑자기 몸 피곤하다고 안 했냐면서 피곤한데 애를 어떻게 보냐고 자기가 쉬려고 연차 썼지 애 보려고 연차 썼냐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는 얘가 미쳤나 했어. 근데 보니까 얘가 아침부터 소주를 마신 것 같더라. 소주? 어, 아침부터 마신 건지 새벽부터 마신 건지 모르겠는데 식탁에는 술병이 있고 가만 보니 애가 취해 있고 술 냄새도 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무슨 일 있느냐고 그랬지. 그랬더니 자기가 출산 휴가 쓰고 그런 것 때문에 승진도 안 됐다는 거야. 속상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나더러 또 난리를 치는 거야. 엄마 보고? 어머님 때문이라면서. 돈까지 100만 원 받아가면서 아이랑 살림은 내가 완벽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자기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냐면서. 그러면서 형님도 어이없다고 자기가 뭔데 동생네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냐는 거야. 하! 내 욕까지? 그래. 나도 지나 네 욕하는 거 못 참겠어서 따졌지. 가만히 있는 니네 신우는 왜 욕하냐고. 너네 결혼할 때 1,000만 원 가까이 혼수도 사주고 너네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우리 지나 욕하냐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까짓 혼수 필요 없으니 갖고 꺼지래. 돈 한 푼 안 보태줘 놓고 그거 해준 걸로 유세냐면서. 저도 속으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내가 해주고도 욕먹어야 돼? 전에 네가 동생한테 전화해서 따진 거 그걸 아직도 꿍해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더라. 술에 취해서는 계속 나한테 100만 원 받으면서 살림도 못 해주냐고 난리를 쳐대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돈 필요 없으니 너네가 보라고. 이제 여기 안 올 거라고 했는데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면서 돈을 벌어야 집이라도 사지 않겠냐고. 돈도 하나도 안 보태줘 놓고 애까지 안 봐주는 거냐고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를 치는 거야. 미쳤네 아주. 나도 무섭더라. 혜준이도 놀랐는지 울고 불고. 그래서 내가 너 술 깨면 얘기하자고 일단 혜준이 데리고 내 가방 챙겨서 나가려는데 내 애기 왜 데리고 가냐고 혜준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거야. 혜준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이거 완전 도라이 아냐? 나도 일단 미진이 얘 눈빛이 정상은 아닌 것 같고 지앤데 뭐 어떡하겠냐 싶어서 도망치듯이 나 혼자 나왔다니까. 저는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올케가 싹싹한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술 먹고 저런 패악을 부릴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엄마가 제가 한 말이 생각나서 올케가 난리치던 중간에 혜준이한테 가는 척하면서 동영상을 켜서 가방에 넣었대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녹음하는 방법은 기억이 안 나고 동영상은 기억이 나서 슬쩍 켜놨다고요. 제가 바로 엄마 폰으로 확인을 하니 폰을 가방에 넣어서 화면은 까만데 올케가 소리치는 건 녹음이 다 됐더라고요. 혜준이 우는 소리도 다 녹음되어 있고요. 그걸 듣는데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손발이 벌벌 떨리고 엄마가 이런 폐악을 듣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는 제 폰으로 그 동영상을 옮기고 그 길로 바로 차키 들고 동생네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지금 당장 집에 오라고 전화했어요. 동생은 일하는 중인데 어떻게 가냐고 무슨 일이냐길래 지금 당장 안 오면 네 와이프 머리 다 뜯어놓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일단 오겠다더군요. 그렇게 저는 동생네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손발이 다 떨리는 거예요. 처음엔 안 열더니 계속 초인종을 누르니까 올케가 나오더군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애 있는 집에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대시면 어떡해요? 몹시 띠껍게 말하더군요. 여전히 술에 취해 보였습니다. 저는 올케를 밀치고 일단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러세요? 올케, 내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무슨 얘기요? 올케는 시어머니가 만만해? 우리 집이 우스워 보여? 그래서 애 봐주러 온 시어머니 집안일 시키고 살림까지 안 해준다고 난리야? 100만 원? 너 장난쳐? 내가 애가 없어도 요즘 종일이라는 시터 구하면 1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 알아. 그까지 100만 원으로 엄마 잘도 부려먹으면서 네가 뭔데 집안일을 하라 말라야? 그 말에 올케는 씩씩대는 거예요. 그때 마침 남동생도 헐레벌떡 들어오더군요. 누나, 무슨 일이야? 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엄마가 개고생하면서 너 공부시키고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이딴 짓이나 저질러? 무슨 짓? 니네 와이프가 술 처먹고 엄마한테 100만 원이나 받으면서 살림은 왜 안 하냐고 걔 난리를 쳤댄다.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동생은 제 말에 얼떨떨한 얼굴로 올케에게 묻더군요. 진짜야? 나 승진 미끄러져서 속상해서 어머니께 조금 하소연한 거야. 속상해서.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 올케에게 말했습니다. 얘 좀 봐? 하소연? 그게 하소연이야?
이거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네? 그랬더니 저를 노려보며 따지는 거예요.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무리 손아래 사람이라도 예의는 지켜주세요. 예의 같은 소리 하네. 너는 예의를 지켜서 시어머니한테 그 지랄을 떨었냐?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어 진짜. 제가 진짜 머리라도 다 뜯어놓을 기세로 달려드니까 남동생이 저를 뜯어 말리는 거예요. 저는 남동생도 확 밀어버렸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엄마가 이모랑 통화하시면서 속상해서 우시더라. 너나 옳게나 똑같은 것들이야.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진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저도 섭섭한 거 많아요. 뭐가 섭섭한데? 다른 어머님들은 그냥도 애 봐주세요. 살림도 그냥 봐주시고요. 근데 저희는 100만 원이나 드려요. 공짜로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살림 좀 해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막말로 어머님, 대학교에서 화장실 변기나 닦으셨잖아요. 그것보다는 손주 재롱 보면서 살림 조금 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형님한테 쪼르르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은 어머님 말만 듣고 저희 집 쳐들어와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실 권리 있으세요? 참 잘도 나불거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엄마한테도 따졌구나 싶더라고요. 남동생은 바보 천치같이 모르는 척하며 우는 혜준이만 안고 달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순간 이것들 그냥 안 봐야겠다 싶었어요. 그 순간 말했습니다. 꼴랑 100만 원 주고 보모에다 파출부까지 구한 줄 아나 보네? 네가 말한 권리는 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결혼하는데 보태준 거 하나 없으면서. 형님이 혼수 조금 해주신 거? 이거 1,000만 원이나 돼요? 다른 집은 집도 해주시고 애도 봐주시는 집 많아요. 저는 그 순간 올케가 왜 저희 엄마한테 그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결혼할 때 돈 안 보태준 걸로 이러는 거였죠. 오호라, 그게 본심이구나. 우리 엄마가 결혼하는데 돈 안 보태줬다고? 돈 보태줘야 되는 게 의무야? 의무는 아니죠. 그치만 다른 집은 의무라서 보태주나요? 어이가 없네. 그러면 우리 진영이랑 결혼할 게 아니라 돈 많고 집 해주는 남자랑 결혼하지 그랬어. 안 그래도 후회 중이에요. 없는 집에 받은 것도 없어서 시집살이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건 무슨 시집살이에 시누이살이까지. 저는 열받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언제 시집살이를 시켰니? 그리고 나는 언제 그랬어? 나 너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한 번 한 적 없어. 그리고 네가 우리 엄마 부려먹었지. 이거 완전 지 마음대로 생각하네?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시집살이에요. 진짜 말이 안 통했습니다. 남동생도 그제야 자기 와이프에게 그만하라고 난리치더군요.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참고 말했습니다. 좋아. 돈 보태준 거 없다고 이딴 식인가 본데 올게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알았어. 그리고 저는 남동생에게도 말했습니다. 야, 김진영. 앞으로 너네가 알아서 해. 엄마한테나 나한테나 연락할 생각 말고 시댁 없다 생각해. 제 말에 올케는 비웃더군요. 시댁 없다 생각하란 제 말을 들으니 오히려 좋았겠죠. 저는 마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한테 말했던 거. 다음 주에 매매 계약하러 가기로 했거든? 근데 해준다는 3억은 못 해주겠다. 우리 엄마가 미쳤다고 너네한테 3억을 해주냐? 그건 없던 일로 하자. 제 말에 올케가 어리둥절하게 절 보더군요. 남동생은 놀라서 저를 붙잡고요. 아, 누나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같은 소리 하네. 돈 못 해준다니까 그제야 붙잡냐? 너나 네 와이프나 아주 똑같다. 우리 볼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잘들 사셔. 아, 누나 잠깐만. 그렇게 남동생은 나가는 저를 붙잡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말했죠. 뭐? 하소연 조금 했다고? 웃기고 있네. 엄마가 찍은 동영상 너한테 보낼 테니 잘 들어봐라. 저는 그렇게 말하며 동영상을 남동생에게 전송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에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동영상 봤다고. 자기도 미진이가 이렇게까지 한 줄은 몰랐다면서 미진이가 일도 그렇고 산후 우울증도 살짝 와서 그런 것 같다며 그때까지도 지 와이프 편을 들더군요. 저는 산후 우울증 핑계대지 말라고 걔 하는 거 보니 엄마가 돈 안 보태줬다고 앙심 품고 그러는 거라고. 그게 걔 원래 성격이라고 얘기하며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남동생 전화는 일체 받지 않았어요.
엄마 폰에도 남동생과 올케번호는 수신 차단해놨고요. 엄마도 제 얘기를 듣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엄마에게도 당분간은 아예 연락할 생각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남동생이 아예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엄마와 저를 앉혀놓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왜 왔는데? 잘못했어. 미진이도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했어. 울고불고 잘못했대. 하, 그 얘기 전에도 했거든? 진짜야. 자기가 어떻게 된 것 같대. 장모님이 사실 시집살이를 엄청 독하게 당하셨대. 그래서 미진이가 속으로 자기는 절대 시집살이 안 당할 거라며 결심하며 컸대. 그래서 엄마한테도 과하게 그렇게 한 것 같아. 놀고 있네. 그 시집살이 우리 엄마가 시켰어? 그리고 마리아 바른 말이지. 걔 갑자기 죄송하니 어쩌니 하는 거. 내가 그때 3억 얘기해서 그런 거지? 안 그래도 누나 가구 3억이 뭔 말이냐고 해서 내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냐고 나한테도 난리 치더라고. 그럴 줄 알았어. 그게 걔 진심이야. 엄마가 진작에 3억 준다 했으면 엄마한테 안 그랬을걸? 그런 애까진 아니야.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얼마나 울던지. 야, 그만해. 그런 얘기 들으니까 더 꼴 보기 싫다. 자기 엄마 시집살이 당하는 게 지긋지긋했으면 자기는 시댁 없이 사는 거 만족이겠네. 너네끼리 알아서 살아. 3억 아쉬워서 그래? 뭐 이쁘다고 엄마가 너네한테 그런 돈을 해줘? 너는 좋은 대학 나온 애가 그런 머리는 안 돌아가?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돌아가. 엄마나 나나 너네 앞으로 안 보고 싶어. 저희 엄마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동생은 한숨을 쉬며 나가더군요. 엄마도 마음이 편치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땅 계약을 했고 땅 판 돈은 엄마 계좌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은 절대 동생 주는 일 없이 엄마 본인에게 쓰시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여유롭게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동생네에서는 전화가 오지만 동생네를 용서해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빠가 남겨놓으신 땅이 사람 구별하는 데 쓰일 줄은 몰랐네요. 저는 저희 엄마 잘 지키면서 잘 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온하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